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기존에 약간 좀 밋밋했던 느낌의 디자인을 과감하게 조금 남성적인 느낌으로 많이 개선을 했는데요.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선이 굵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풀 LED 타입의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면서 시인성도 많이 확보를 해줬고, 또 보기에도 상당히 강인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LED 타입의 DRL도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패턴을 구현해주고 있고요. 1.6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직렬 4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580cc고요. 엔진하고 모터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출력으로 보면 각각 105마력, 43마력, 토크로 보면 15, 17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비는 약 한 22k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적용이 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게스식 리프트는 하나 개선이 돼주면은 정말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장은 4470mm, 휠베이스는 2700mm로 전체적으로 폭넓은 휠베이스를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앞뒤 오버행도 전륜구동 차량치고 그렇게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 비례감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휠 타이어는 17인치 사양이 적용이 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25, 45, 17입니다. 조금 독특한 부분은 이 휠 안쪽에 보면 패턴이 좀 독특한데요. 발열을 많이 좀 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또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기 역학도 고려를 했다고 하네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하이브리드 모델의 특성을 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토요타의 프리우스가 대표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프리우스의 디자인을 많이 벤치마킹을 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현대만의 어떤 디자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색하거나 촌스러운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 공기 역학을 충분히 배려한 다분히 하이브리드적인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감 있다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C필러 뒤쪽에서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 라인은 약간 쿠페형 느낌도 들면서 또 하이브리드 모델의 특성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도 좋은 편이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이 해치백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 앞쪽에서 보면 뒤쪽에 시야가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이 뒷유리가 이쪽에도 있고, 잘 보시면 이쪽에도 유리로 패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뒤에 룸밀러로 봤을 때의 뒤쪽 시야를 충분히 확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일램프의 디테일도 조금 더 과감한 느낌, 그 다음에 컬러 같은 것들도 배열을 조금 특이하게 해가지고 입체적인 느낌들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해치백 차량인 만큼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자체가 굉장히 넓고요. 또 시트백을 접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SUV만큼이나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러기지 스크린도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스크린을 걸게 되면 뒤쪽에서 봤을 때도 실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지저분한 느낌은 들지 않고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 부분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공간은 오픈 타입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자주 사용하시는 유리 닦는 거라든가 간단한 차량용 타월 같은 것도 보관하시면 참 좋고요. 바닥도 이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바닥에 이 플로어 매트 부분인데요. 상당히 좀 두툼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간헐적으로 들릴 수 있는 공명음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습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소나타, 제가 시승했던 소나타나 아반떼랑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도 핸들의 버튼은, 스마트키 버튼은 운전석하고 조수석만 있네요. 실내 공간은 이 디자인의 특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은 상당히 좀 높은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들여다보면 헤드룸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하지만 뒤쪽은 급격하게 꺾어지는 라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헤드룸이 조금 좁은 그런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쪽 공간 한번 보시고요. 도어부터 설명드리면 지금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앞좌석 2개만 오토로 작동을 하고요. 각도가 꺾여져 있어서 조작할 때에 손목이 좀 편안하게 위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작감도 나쁘지 않고요. 전체적인 패널의 특성,
소재를 조금 달리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텍스처도 굉장히 괜찮고 또 저렴해 보이지 않아서 저는 만족스러웠다고 전달을 드려봅니다. 맵포켓은 각도를 좀 깊이 꺾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형태를 띄고 있고요. 대신에 안쪽에 마무리는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만져보면 거친 면이 느껴지지 않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지금 JBL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닉이라고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 시트는 지금 2A 타입 전동 럼버 서포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타공 가죽이고 열선하고 통풍이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시트는 단순해 보이지만 앉아보면 그렇게 불편한 느낌은 없습니다. 편안한 편에 속하고 쿠션이 좀 부드럽다기보다는 약간 단단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가죽도 뭐 이 등급에서는 적절한 퀄리티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조금만 더 여기가 조금만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 크기라든가 뭐 위치나 재질은 괜찮은데 쿠션이 조금만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 페달류는 금속이랑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는 스포츠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르간 타입은 아니고 그냥 일반형이네요. 운전석 좌측에는 풀 LED 타입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조사각을 조절할 수가 있고 클러스터의 밝기, 블라인드 스팟,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 라인 크로스, 자세 유지 장치 꼼꼼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버튼이 오밀조밀하게 잘 갖춰져 있어서 사용하시는 데는 불편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 지금 클러스터 위쪽을 가죽으로 감싸 놓고 있는데요. 이런 점은 차량의 고급감을 한층 높이는데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고 질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안쪽에 한번 타보면은요, 웰컴 라이트가 조금 화려하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여기 손가락 보이시죠? 이 클러스터 위쪽 패널이 뚫려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와서 뭐 방해를 받거나 그러는 건 없었고요. 버튼 시동이 준비가 되어 있고 하이브리드 모델의 특성답게 시동을 걸게 되면 상당히 조용하죠. 일단 EV 모드로 작동을 하니까 그렇겠죠. 클러스터의 구성 나쁘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드 선택은 다른 버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기어 노브를 일반 모드로 놓으면은 그냥 에코 모드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서 좌측으로 탁 쳐서 스포츠 모드로 전향을 하게 되면 셀렉트 레버가 S로 표시가 되면서 클러스터가 이렇게 스포츠 모드 클러스터로 변환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수동으로 틸팅하고 텔레스코픽이 가능하고요. 패들 시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회생 제동을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 제어를 해주고 있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1단부터 6단까지 수동으로 기어를 변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6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적용이 되고요.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보이시죠? 앞에 차와의 거리도 조절이 되고요.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D컷은 정말 설정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실내에서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형 오너분들이 굉장히 속상하실 옵션인데요. 지금 보시면 고해상도 와이드 타입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언뜻 보면 메인 클러스터하고 이 패널하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도 주기 때문에 일체감도 높고 시선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물론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에 느껴지는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컨트롤 패널 부분을 조금 언급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가운데에 딱 있고 버튼이 양쪽으로 비례감 있게 표진이 되어 있는데 사용할 때는 이 위치보다는 이쪽으로 오셔서 운전석 쪽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트래킹 하는 부분이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쪽에서 이 다이얼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 로터리 타입 스위치로 되어 있으면은 조금 더 편했겠다. 양쪽으로 버튼을 마련을 해줬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운 점은 한번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에어벤트 크게 적당하고 비상등 스위치도 눈에 딱 들어오고 조작감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공조장치도 보시면은 터치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푸시 타입이 아니고 터치 타입으로 이렇게 작동을 해주고 있는데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하이그로시 패널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왜냐면
유지보수 측면에서 오염하고 흠집에 약하기 때문에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요. 지금도 보시면 이 지문이 잘 보면 많이 묻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이 선택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보기에는 정말 깔끔하게 잘 구성을 해놨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차량답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12V 파워 아울렛 양쪽으로 커버링이 되어 있고 2개 갖춰져 있습니다. USB도 있고요. 기어 변성 노브도 크기라든가 이 그립이라든가 모양 모두 좋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다만 잘 보시면 여기도 역시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서 손에 딱 잡았을 때 착착 감기는 느낌은 참 좋은데요. 오염하고 흠집에서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봅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이 되어 있고 오토 홀드, 그리고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는 각각 3단으로 조절이 되고요. 시승 차량에는 스티어링에도 열선이 적용이 됩니다. 360도 카메라 뷰 보실 수가 있고요. 컵홀더는 이렇게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둘 다 오픈 타입입니다. 사이즈는 조금 다르네요. 그리고 이쪽에 공간이 있는데 생각보다 뭐 수첩 같은 거 보관하셔도 되고 스마트폰 보관하셔도 되고 생각보다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암레스트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고요. 안쪽에 공간은 아무래도 이쪽에 제가 수첩 같은 거 넣으면 좋은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간이 나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좁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조명이 없어서 밤에는 조금 불편했어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 USB 파워 아울렛이 있어서 여기에 야간에는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안쪽에 조명이 없다 보니까 야간에는 조금 불편했어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크기는 그냥 딱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쪽까지도 좀 깊이가 있어서 저는 유용했던 것 같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잘 보시면 이쪽의 재질하고 이 부분하고 이 아래쪽하고 재질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크롬으로 얇게 마무리를 해줬는데 이 소재의 선택 때문에 느껴지는 고급감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운전자에게 만족도를 주는 대표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네요. 뒷좌석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디자인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 헤드룸이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2단으로 작동을 하고요. 레그룸은 바닥이 평평한 편이기 때문에 비교적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쿠션감도 나쁘지 않고 등받이 각도도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약간 올라와 있는 편이지만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신장이 170 정도 되는데 제가 앉았을 때는 헤드룸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는데요. 아마 저보다 조금만 더 키가 크신 분이거나 앉은 키가 좀 크신 분이 앉으시면은 많이 좀 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포켓도 꾸준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 이렇게 3분할 돼 있어서 실용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사이드도 핸들 아래쪽에 여기 손잡이가 있는데요. 이쪽도 이렇게 깊이 파주고 있고 밑으로 빠지는 형태가 아니고 별도의 수납 공간으로 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안쪽에 타보면 제 신장을 기준으로 주먹 2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 줍니다. 제 운전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고요. 휠베이스가 2m70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은 뭐 공간에서의 아쉬움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서두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앉은 키가 크신 분이거나 신장이 좀 있으신 남자분들이 뒤쪽에 앉으시면은 조금 요 헤드룸 공간이 조금 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앞쪽의 패널 구성을 보시면 정말 잘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정말 잘 해주고 있고요. 또 D컷은 여전히 유지를 하면서 인포테인먼트 패널하고 공조장치까지 연결되는 이 포인트가 기존 오너분들이 굉장히 많이 속상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여드리고요.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을 기대를 했는데 그냥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안쪽의 실내등은 모두 LED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2019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주행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 연비를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이 흔히들 생각하실 때 하이브리드 모델이면 시내에서도 무조건 2자릿수 이상 또는 무조건 20km대 막 10km대 후반 연비를 기대를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운행을 해봤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퇴근 시간에 100% 시내 주행만 했을 때의 연비는
약 12.8에서 13.7 요 사이의 연비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차량도 굉장히 많고 극심한 교통 정체가 있는 약 한 7km대 구간을 왕복했을 때, 조건이 좀 까다롭죠. 가장 안 좋은 조건에서 주행을 했을 때의 연비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어쨌든 시내 주행에서 순수하게 시내 주행만 했을 때 연비는 그 정도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내 주행을 했을 때는 핸들 반응도 상당히 좀 가볍고 민감도가 높아서 빠릿빠릿하게 차량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되고요. 6단 듀얼 클러치 미션도 역시 답답함 없이 기동성을 높여주는 데는 분명히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도 뭐 시내주행 기준으로만 보면 초반부터 반응도 나쁘지 않고요. 담력도 이 정도면은 고르게 분배가 돼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거슬리거나 문제될 거는 없었습니다. 승차감은 약간 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타이어 공기압도 조금 조절을 제가 해보고 뭐 여러가지 조건을 바꿔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차량의 기본적인 셋업이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약간 물컹물컹한 그런 세팅은 아니고요, 약간 단단하면서 담력이 조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세팅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조금 안정감으로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신호대기를 했을 때 가만히 기다리고 삐빙하고 소리가 났는데, 앞 차량이 출발을 했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전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라고 여기 계기판에 표시를 해 줍니다. 습관적으로 휴대폰들을 많이 보시는,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안 좋은 운전 습관이긴 한데요,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조금 보시거나, 특히 이제 차가 정차했을 때는 뭐 메시지를 확인하시거나 여러가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그러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앞차가 출발한 걸 모르고 이렇게 가만히 순간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딱 워닝을 줘서 앞 차량이 출발했으니까 빨리 출발하라고 체크를 해주는 기능은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가지 교통 흐름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거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지금처럼 정체가 심한 도심 구간 20km 언더의 속도에서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차를 하더라도 스마트 크루저의 세팅은 풀리지 않고요. 그리고 정차했다가 재출발을 할 때는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주거나, 아니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살짝 건드려 주셔가지고 차량을 재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팅은 지금 차량 등급을 감안을 해보면 상당히 옵션을 잘 적용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소리에 좀 민감한 편이기는 한데요, 간헐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특유의 고주파음이 있습니다. EV 모드에서 가솔린 엔진으로 전환하거나 가솔린 엔진에서 EV 모드로 전환할 때, 이 전환할 때에 간헐적으로 들리는 고주파음이 있는데요, 아이오닉에서는 지금 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소음에 민감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다소 좀 거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음역대가 특별히 거슬리지 않으시는 분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민감한 분들이 들어보시면 끼익 하는 그 특유의 고주파음이 간헐적으로 들려오고 있다는 점은 언급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단점이나 결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갖춘 차량의 특성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너무 민감하신 분이 계시면 차량을 선택하실 때 충분하게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 최종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아마 무엇보다도 연비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시승 기간 동안 최고 연비는 27.4km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공인 연비가 22km대로 알고 있는데요, 27km 연비는 80에서 100 정도 정속 주행을 하게 됐을 때 누구나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시승을 했고요, 또 가장 막히는 구간, 뭐 제로백 테스트, 여러가지 테스트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승 기간 동안에 평균 연비는 20.8km입니다. 물론 공인 연비에는 약간 못 빈치는 연비였지만 시승을 하면서 여러가지 가옥 조건을 테스트를 하는 편인데요, 그런 조건에서도 20km가 나왔다는 거는 실생활 연비, 실연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확신이 들고요, 또 운전 습관에 따라서는 공인 연비를 충분히 상회하는 연비를 어렵지 않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디젤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느냐, 적어도 국내의 도로 환경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완벽하게 고속도로 주행이라든가 외곽 주행 도로가 많으신 분은 디젤도 충분히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만, 뭐 시내하고 자동차 전용 도로가 50대 50이나 아니면 뭐 6대 4 정도의 비율,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상적인 주행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저는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요청을 하면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소음하고 진동 수준은 글쎄요, 일단 측면에서 들리는 풍절음, 바람 소음은 참 제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급이 있기 때문에 이중접합 차음유리 같은 거는 적용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절음은 비교적 제어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근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 특히 이제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저는 좀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진 것 같고요. 아마 타이어 선택을 조금 달리 하시거나 뭐 출고 후에 약간의 그 바닥 쪽 아니면 타이어 그 휠하우스 안쪽을 조금 방음을 보강해 주시면 뭐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진동도 뭐 아시겠지만 EV 모드도 꽤 길게 버텨주는 편이고요. 또 엔진 자체가 그렇게 막 방정맞거나 요란스럽거나 진동이 큰 그런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저는 뭐 준수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등급을 감안을 하고요. 또 전륜구동이고 하이브리드 모델인 점을 감안을 해 봤을 때에도 이 정도의 코너링이면 저는 안정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후륜 멀티링크 덕분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고요. 핸들도 MDPS가 적용이 돼 있는데 핸들에 대해서는 글쎄요, 일단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의 묵직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안정감이다라고 표현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보타가 간헐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민감하신 분들은 이거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 고객 입장에서, 일반적인 그냥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느꼈을 때는 MDPS에서 약간의 보타는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반자율 주행을 지원을 해줍니다. 조향보조 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빠르게 반응하고 민감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 등급에서는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저는 주고 싶은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차선을 유지하는 경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차선이 있으면 가운데로 좀 집중해서 차가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그럴 때 보면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한쪽으로 약간 좀 붙어서 가는 반응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뭐 불편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향보조가 기왕 적용이 됐으면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좀 유지를 해줬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을 한번 언급드려 보고요. 또 장점이 2등급에서는 사실 뭐 그 조향보조도 잘 없고 적용이 됐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만 유지가 되는데 비교적 긴 시간을 유지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좀 잘 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지금처럼 굉장히 낮은 속도, 뭐 10km 미만에서도 셋업이 됩니다. 사실 2등급에서는 낮은 속도에서는 세팅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30km 또는 20km 미만으로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셋업이 풀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이오닉에서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잘 해주고 있는 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등급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있는 차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부족한 기능, 예를 들면 저속에서 셋업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저속에서 세팅이 그냥 풀려버린다거나 완전히 섰다가 다시 재출발하는 기능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모든 기능이 다 아이오닉에서는 지금 구현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점은 옵션 선택 또는 옵션의 적용 측면에서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HDA가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다 보니까 가감속, 그러니까 단속 구간에서의 가감속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운전에 도움이 되고, 제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 가계 경제에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HDA가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을 하고 운행을 하시게 되면 달리실 때 조금 단속이 없을 때 조금 달리시고, 그 다음에 단속 구간에서는
그 구간 속도에 맞춰서 차량이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적어도 단속 구간이 체크가 돼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과속 스티커를 발부 받으실 일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가계 경제에도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비게이션은 지금 현대자동차가 잘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또 패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25인치죠. 와이드 타입의 패널, 고해상도 패널이 적용이 됩니다. 화면을 3분의 1로 볼 수도 있고, 또 내비게이션만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폭넓은 화면에 많은 정보를 또렷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대한 만족도는 저는 수입차보다도 오히려 경쟁력이 있고 만족도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듀얼 클러치 미션, 6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릿빠릿한 반응, 약간은 스포티한 느낌들도 운전자는 받을 수가 있고요. 재미있는 부분은 드라이브 모드 부분인데요. 두 가지를 지원을 해줍니다. 에코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 처음에 저는 차량을 받았을 때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어딨지 하고 막 주변을 찾아봤는데 버튼은 따로 없고요. 기어 변속기를 좌측으로 탁 수동 모드로 전환하게 되면 스포츠 모드로 지금 바뀌시는 게 보이실 거고요. 다시 정상으로 돌리면 에코 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위치 괜찮고 조작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패들 시프트를 에코 모드에서는 회생 제동을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 3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수동 변속 기어를 1단에서 6단까지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에 듀얼 클러치 미션을 적용을 하고, 화면에도 살짝 보이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D컷 스티어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식, 예를 들면 잘 나가지 않는다거나 스포티한 주행하고 하이브리드는 다소 좀 거리감이 있다거나 이런 선입견들을 깨기 위해서 현대자동차가 조금 노력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그런 소소한 노력들이 소비자에게는 운전의 재미, 아니면 또 다른 차별화된 새로운 세그먼트의 출현, 완전히 새로운 세그먼트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조금씩 재미를 더할 수 있는, 차별화를 할 수 있는 특징들이 가미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력도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극초반에 조금만 더 담력을 높여주셨으면은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상주행에서 크게 부족하거나 불안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반복되는 풀 브레이킹에서도 차량의 등급을 고려를 해보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컨트롤은 위치라든가 이런 구성 나쁘지 않고요. 볼륨 컨트롤이 가운데가 아니고 좀 운전석 쪽으로 치우쳐 있었으면 조금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운드 시스템 한번 들어보면은요, 뭐 고음이나 저음부터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은 일반적인 수준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모나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인 오디오의 특성상 뭐라 그럴까, 약간 소리가 뭉개지는 듯한 느낌? 뭐 이거는 오디오 옵션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일반적인 차량이라면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디오 수준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봅니다. 약간의 좀 소리가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느낌? 뭉개진다는 표현이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지금 제로백인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이 정도 제로백이면 저는 만족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듀얼 클러치 미션도 적용을 하고 뭐 패드 시프트도 적용을 하고 여러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을 현대자동차에서 가미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틀에 박힌 하이브리드에서는 조금 차별화되는 느낌,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델도 운전의 재미를 더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런 시도들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전방의 시야도 좋은 편이고, 운전석, 조수석 앞쪽에서는 헤드룸도 여유있게 확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행 공간, 거주 공간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디자인의 특성상 뒷좌석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헤드룸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저는 느껴졌고요.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지금 스티어링을 보시면
타공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 타공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립감은 꾸준하게 잘 유지를 해줍니다. 다만 한 일주일 정도 운행을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인데요, 스티어링 카이가 두께가 조금 얇습니다. 그래서 여성 운전자분들이 운전하실 때에는 손에 아주 좋은 핸들의 크기, 두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만, 일반적인 남성 운전자분들, 제가 손이 약간은 큰 편인데 일반적인 남성 운전자분들이 이 차의 핸들을 잡았을 때는 저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핸들이 기준치보다 조금 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만 더 도톰했으면 남성 운전자분들도 상당히 좀 이 그립감도 좋고 또 운전할 때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손이 큰 입장에서는 그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가속 페달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경쾌하게 움직여 주고 있고요, 에코 모드에서도 생각보다 기동성이 좋은 편입니다. 물론 스포츠 모드에서의 반응은 듀얼 클러치 미션하고의 매칭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기동성이 좋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연비도 좋고 기동성도 좋고 시내 주행에서는 아마 이 차의 장점이 10분 더 발휘되는 그런 주행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대의 차이가 있어서 언급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언급을 드려보는데요, 사실 요 정도의 크기, 이런 디자인의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면은 토요타의 프리우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두 개를 동등 비교하기에는 가격대의 차이가 좀 있어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냥 시승을 두 대에다 해본 느낌만 전달을 드리면, 기본적인 세팅은 제 생각에 이 정도면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현대자동차가 짧은 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아주 근접하게 접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분명하게 잘하고 있는 점이고, 또 소위 말하는 그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차량이다라고 전달을 드려보고요, 운전하면서 느꼈던 점은 스티어링의 셋업에서, 그러니까 핸들링의 안정감에서는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셰시 강성이라든가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더 차량을 제가 운행을 해봐야지 언급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언급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느끼는 부분은 셰시 강성 측면에서 저는 프리우스 쪽이 조금 더 강성이 높은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점은 말씀드리고요, 차량의 배터리나 모터의 내구성은 좀 전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조금 필요한 리뷰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리뷰에서는 언급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몇 가지 특성들을 감안을 하셔서 차량 선택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너무 좀 편차가 커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비교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차량의 전체적인 구성이라든가 여러가지의 특성들을 생각을 해보면 비교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은 한번 살짝 드려봅니다. 가격대만 보면 프리우스 C라고 해서 조금 더 저가형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그 차량하고 이제 견줘봐야 되는데, 또 그 차량은 아이오닉에 비하면 너무 옵션이 떨어져서 그것도 조금 비교하기 애매하고요. 아무튼 그런 애매함은 조금 있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1.6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